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52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메 임지이고요. 안녕하세요. 홍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네, 계속 요즘에 비가 너무 자주 와가지고 어떠셨어요? 한 주 보내시기?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해서 저도 기분이 오락가락했어요.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밤에는 춥고 낮은 또 너무 덥고 하더라고요. 저도 목이 지금 약간 좋진 않아가지고 약간 편도선염이 생긴 것 같아서 이런 날씨에 사실 마스크 때문에 작년에는 없이 갔거든요. 올해는 좀 맞아요. 증상이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막 날씨가 진짜 여름 날씨였다가 아침 저녁으로는 또 굉장히 추웠다가 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금 노 대통령 서거 12주기 기념이 아니라 노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서 사람 사는 세상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24일 월요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사동에 있는 마루 아트센터 특별관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좀 이용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고 저도 토요일에 방문할 계획이거든요. 네. 여기 목판 이거 하시는 그분하고 다른 예술분들하고 하시는 거죠. 작품을 직접 이제 구매도 하실 수 있고 후원도 하실 수 있고 뭐 굿즈 샵도 있다고 하네요. 네, 시간 되시면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슈 아닌 이슈부터 갈게요. 요즘에 배달 음식을 굉장히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런데 이 마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중구, 광진구, 강서구 이렇게 7개 자치구에 배달 음식점 63곳을 점검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 이런 걸로 걸린 곳이 10곳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재료가 유통기한 위반인 곳도 많이 있었고요. 또 한 업체인데 상호가 3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취급하는 메뉴가 35개나 돼가지고 주인도 어디에 뭐가 들어갈지 잘 모르는 곳도 있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조금 걱정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데 여기 재료들이 진짜 믿을만 한가 싶은 막 볶음 요리거나 뭐 이런 탕이거나 하면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음식점들이 적발이 됐다고 하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항상 이 식재료나 원산지 문제는 항상 문제가 많고 적발도 되고 TV나 뭐 뉴스에서 보면 깜짝 놀라서 아니 저거를 내가 먹었다 말인가 하는 일들도 있는데 그 이후에 후속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 가게들이 어떻게 시정사항을 받았는지 또 다른 가게가 걸리면 어떻게 할 건지 뭐 보상은 받게 했는지 이런 게 없어서 사실 조금 답답해요. 네. 일단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뭐 거짓으로 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처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말씀대로 또 가게 상호 바꿔버려서 다른 사람 사장으로 올리고 또 같이 하면은 뭐 모르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취급하는 거 이런 거에는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후속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더 걱정이 되네요. 요즘 배달 많이 먹으니까 걱정되네요, 진짜. 맞습니다. 다음 이슈 가볼게요. 윤석열 검거 특진 5명. 특진 취소됐지만 혜택 환수엔 한계가 있다. 네, 이게 연쇄 살인처럼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건의 하나의 어떤 범행자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뭐 10몇 년을 감옥에서 지내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무죄가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억지로 그렇게 범인으로 만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사건을 해결했다고 해서 특진도 되고 그래서 이제 재심을 청구하고
거기서 이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특진하고 또 상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절차를 그냥 특진만 취소하는 걸로 했어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사망하신 분도 있고 현직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이 받았던 뭐 연금이라든가 뭐 기타 다른 어떤 혜택 같은 것들을 지금 와서 원천 무효화 시키기는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그냥 특진만 취소시키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이런 점들은 강력하게 엄벌을 해야 네. 그리고 본보기를 남겨놔야 다시는 또 이런 식의 또 범죄를 그러니까 일부러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경찰뿐만이 아니라 검사들도 무리하게 기소하고 나중에 그거 뭐 아니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퇴직해서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박탈을 하고 그래서 좀 강력하게 좀 해야 한다. 이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윤성여 씨가 이춘재의 8차 사건 진범으로 몰렸던 네. 그 네. 분이신 거고요. 네. 네, 검경이 어떻게 보면 이건 합작품인 거죠. 아닌 그렇죠. 걸 알면서도 잡아내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그거를 또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그 범인으로 몰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그때 우린 몰랐다 그런 적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미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때 당시 받았던 그런 특진이나 이런 혜택, 연금 이런 걸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벌어지니까 지금도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 되면 뭐 그냥 증거 조작 같은 거 하거나 또 막 이렇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도 무리하게 뭐 별로 증거가 없으니까 별건 수사해서 또 기소하고 네. 너무 무리하게 했는데도 다 나중에 보면 승진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없어야 됩니다. 정말 억울하고 무고함을 당하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이런 관련 법령이 없다면 이거는 꼭 입법화를 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정말 억울한 건 이 범인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그 일생을 지내고 온 것도 너무 억울하고 한 평생을 한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 가정과. 그렇죠. 그것도 억울하지만 이 사람이 또 거기 나라에 뭐 사람을 죽였거나 하면은 그 또 사람 그 죽인 분에 대해서 또 벌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 벌금을 못 내니까 이자가 붙고 그 무죄로 지금 이렇게 돼도 그 이자 때문에 수억 수십억의 빚을 계속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 검사나 뭐 경찰 이 사람들한테 물리던가 나라에서 뭔가 좀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되게 안타까워요. 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 사건이 네. 얼마 전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역시 이걸로 그 특진을 한 경찰관들이 아직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특진 취소와 뭐 사실은 이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조금 확대돼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이슈는 또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문제네요. 계속 나오는데 네. 이번에도 인천 요양원 그 노인들 계시는 곳에 급식이 굉장히 부실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굉장히 심각한 건 남은 음식들 이 원장 집에 냉장고에 있던 남은 음식들을 갈아서 죽으로 주거나 아니면은 상한 음식도 주거나 그리고 할머니가 9분이 계시는데 아침은 아예 신청을 안 하고 점심 저녁을 4인분씩만 9분이신데 4인분, 8인분만 주문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여기 계셨던 분들이 이제 전 직원들이 너무 이거 어떻게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해서 직원들이 고발을 했는데 구청에서 고발을 해서 나갔더니 이 원장은 부인을 하고 그래서 이 구청에서 이제 같이 수사를 하려고 이제 경찰 인력과 나갔더니 지난주에 폐업을 해서 노인정이 없어진 상태예요. 근데 이 보호자들한테 이 할머니 분들한테 22만 원씩 또 한 달에 그 급식비를 또 받았다고 해요. 그 나라에서 지원받는 거 외로. 아까 그 임재님이 갖고 오신 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후속에 어떻게 되는 게 없어. 이렇게 폐업했다고 말아버리면 그만인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먹는 거 갖고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구청에 전화를 해봤더니 전혀 사실 무근이고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기가 막혀서 끊긴 했는데 지금 군대에서 나오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질타를 하고 그래도 죄송합니다 하고 또 며칠 전에 또 그 부실 그 병사 급식이 또 나오고 이거 어떻게 돼야 할지 먹는 걸로는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걱정이에요 진짜. 수민님이 계속 취재를 하시네요. 네, 저 화를 풀 데가 없어요. 현장에서 주로 네. 감사드리고요. 근데 또 요양원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들 면회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못하니까 이런 일들을 버젓이 벌였던 것 같은데 정말 좀 너무 화가 나는 일이네요. 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연로하셔가지고 스마트폰 사용을 잘 못하시거나 그 음식에 대해서 이제 뭐 입맛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분이 이제 폭로를 하신 건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냥 폐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처벌을 해야죠. 네. 근데 주변에 동네 같은 데도 이런 사설 요양원 같은 것들이 조금 생겼더라고요. 근데 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허가제가 아니라 그냥 신고제여서 그냥 만들기도 쉽고 또 폐업하기도 쉽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허가제로 좀 돌려가지고 뭐 심사 같은 것도 하고 진행 상황도 좀 수시로 살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영업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업이겠지만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죠. 인권이 유린당하는 건데 네. 참 화가 나네요. 저희 외할머니도 요양원에 지금 계시는데 그래요? 네. 아유. 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슈 아닌 이슈였고요. 이번 주에는 이메일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네, 지난주에 작은 생각님의 마지막 메일이라고 했던 그 메일에 많은 분들이 공감의 의견을 표현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 메일이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도 이메일을 많이 보내주신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메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소나무 천사님, 안녕하세요. 개혁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하시는 모습 응원합니다. 민주당은 더 거세게 개혁의 길로 갔어야 했습니다.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개혁은 목표하는 것보다 수십 배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목표만큼 될까 말까 하는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 분리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검찰 해체를 주장할 정도로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수사권 완전 분리를 끌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개혁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선 전국으로 본격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정무적 감각을 고도로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대선에 주는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난 1년의 시간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지난 1년이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었던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상식 있는 사람이면 공감할 수 있도록 개혁 추진하기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수구 세력들이 민주진보 세력에 뒤집어 씌운 악의적 프레임에 민주당은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것 같네요. 일부 의원님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박원순 시장님, 조국 전 장관님,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씌워진 악의적 프레임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결과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 중에도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이 모두 새날이나 뉴스공장 같은 민주진보 매체를 시청한다면 그런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보여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무대응으로 가면 그런 억지 주장들이 시간이 갈수록 사실로 둔갑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선은 쉽지 않은 승부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뭉친다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우리가 질 때는 분열해서 졌어요. 서로 싸우다가 상처 입고 우리 편 후보가 나와도 찍을 마음이 없어져서 졌습니다. 모두가 내가 후보가 된 마음으로 절실하게 뛰는 분위기가 된다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꼭 이깁시다. 네. 소나무 천사님의 말에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데 전에 그 스토커 처벌법 통과됐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미온적인 부분이 많다. 이런 게 하나하나 뭐 차근차근 또
그 법안을 수정하고 개정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서 저도 한번 할 때 좀 진짜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좀 미온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조금 하고 이번에는 양보해서 이 정도만 일단 바꾸자.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바꾸려면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런 문제들을 좀 제기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뭐 공수처 설치나 이런 것들도 뭔가 양보를 해서 이끌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지금의 이런 좀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계속 가겠습니다. 네, 크라운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냥 진보 유튜버님들의 구독자입니다. 정경심, 항소심 관련하여 우리가 다시 오기 힘든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난 월요일 재판에서 밝혀진 검찰의 공작이 일반 대중에게는 너무도 이슈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영의 구독자들과는 진실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지만 의원들도 관심이 없고 언론도 관심이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재판부 3인의 판사들 역시 주의 한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검찰의 행태를 간결하고 쉽게 이해된 하나의 메시지로 만들어내서 타겟을 정하고 그쪽으로 힘을 쏟아내는 운동을 만들어서 기사로 퍼뜨리고 국회로 퍼지게 하고 법정에서 압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념적으로는 이전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윤석열 지지가 중도까지도 상당 부분 잠식해 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공작을 제대로 알리고 그것이 판결까지도 영향을 주도록 만드는 것만이 다음 선거를 민주진영의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결하게 정리된 기사가 만들어지고 국민청원으로 검찰도 고발하고 빠른 속도로 숫자를 올리고 의원들을 설득해내는 등등 새로운 운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 고생하시고 항상 감사하고 있지만 진보 유튜버들께서 머리 맞대고 힘을 모아 이 난국을 이기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무례를 무릅쓰고 글 올립니다. 네, 좀 강력한 메시지, 효과적인 메시지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야 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가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말도 사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하지만 그냥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말 한마디로 아, 다스가 이명박 건데 이명박 거가 아니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메시지가 딱 전달이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문장 하나 이런 거를 공모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벤트식으로. 그래서 뭐 뭔가 그냥 혜택을 준다든지 우리 여기 앞에 깔려있는 책들이라도 다 보내준다든지 하면서 그런 공모전을 해봐도 국민 공모전을 해서 이 좀 여론전을 만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혜택은 못 주더라도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진보 유튜버나 아니면 어떤 패널이 있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때 좀 지켜주시는 것만 장담하셔도 네네네. 얼마든지 크게 버럭하고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네네네. 지금 뭐 네. 황희두님 관련해서도 음.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고 또 목소리 내고 응원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누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메시지가 안 들릴 수 있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다들 지켜주실 거다. 근데 네. 이거를 그 진보 유튜버들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도 국민들이 다 지켜주고 또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양유정님 수고하십니다. 오세훈이나 박형준 같은 사람들이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고 민주당 지지율 보면 악마 같은 집단에게 밀리고 대선 후보 조사도 여권 전체 대선 주자 지지율 합계가 야권층 지지자 합계에 밀리고 있어 진보 측 사람들이 별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1년 전에 정당 지지율에서 국진당의 2배였는데 어떻게 다 까먹었는지 60대는 그렇다 쳐도 20대 지지율에서 한참 밀린다는 것도 충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중동, 채널A, TV조선 등 가짜 왜곡 뉴스 댓글을 보면 보수들이 다 달라붙어 도배를 하고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도 그게 대세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민주당과 대통령을 반대하는데 동참하게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2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진보 쪽 댓글에 좋아요 표시 많이 해주고 국진당스러운 태극기 부대들 댓글에는 싫어요 표시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열심히 댓글을 달고 조중동 논리에 반박을 해보았는데 태극기 댓글 부대들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게 되더군요.
두 번째는 진보 측 유튜버 간에도 주장이 다르면 서로 비방하는 경우도 있고 대선 후보 지지 성향에 따라 지지자들 사이에 서로 욕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최종 후보가 나오면 그를 지지해야 하는데 감정이 상하게 하면 국진당을 도와주는 일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태도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욕하고 적으로 몰아서도 안 됩니다. 그들도 다음 대선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바쁘실 것 같은데 귀찮게 이런 의견 드려서 죄송합니다. 새날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지금 이 시국을 깨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생각해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는 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아유, 답답. 이런 걸 보면 참 애쓰시는데 네네. 아유. 맞습니다. 네. 계속할게요. 민주희님, 윤석열 씨, 5.18 정신에 숟가락 얹고 싶으면 독재 정권에 항거하던 시민들을 수사권이란 이름으로 인권 유린했던 검찰이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 먼저 사죄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당시 수사당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라는 이름으로 고문하고 갖은 폭력을 가하지 않았나요? 국민을 지켜야 할 조직이 오히려 국가폭력을 저지르면서 독재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인권을 난도질하고 짓밟았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군사 독재에 저항한 시민들을 짓밟았던 조직이 어디였습니까? 군사 독재 정권 때 자행된 국가폭력과 인권 유린에 검찰 책임은 없나요? 당신은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느낄 공감 능력은 없는 건가요?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탄압했던 조직에서 훗날 수장 노릇을 했으면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맞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지성인으로 자청하려면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조직이 과거에 했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신이 최근에 저지른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건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인가요? 혹시 5.18 정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생각이라서 5.18 민주화 운동 때 갖은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아픔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런 사람이라면 당신은 지성인도 아니고 정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 공직을 맡으려면 먼저 공권력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지 투철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권력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권력자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권력은 정적들을 괴롭히는 데 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직 장관, 가족 수사에만 수사력을 쏟아붓지 말고 장모와 부인 사건 수사에 검찰이 더 철저하도록 지시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당신은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공권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 때 검찰이 자행한 갖은 만행에 대해 어떠한 거리낌도 느끼지 못한다면 과거부터 최근까지 검찰이라는 조직이 자행한 폭력적인 행태에 어떤 거리낌도 느끼지 못한다면 누가 됐던 그런 사람은 국가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독재자가 될 테니까요. 국가폭력으로 고통당한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성인이겠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씨, 5.18 정신에 숟가락 얹고 싶으면 독재 정권에 저항한 시민들에게 갖은 만행을 저지른 당시 사정당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 먼저 사죄하고 참회부터 하세요. 네. 그리고 윤석열이야말로 검찰 독재를 행하고 있었던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검찰 독재에 저항한 국민들의 모든 염원이나 이런 거를 다 짓밟고 자기 검찰총장에서 안 물러나겠다고 버티던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검찰개혁 하겠다라는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한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어디에서 5.18을 들먹입니까 진짜. 이 사람 지만원인가 그 사람도 무혐의 됐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나쁜 사람.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이런 그쵸? 행동하는 네. 거를 보면 저렇게
남들이 다 알잖아요. 아는데 본인은 모르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아우 정말 말하기도 자, 입이 아픕니다. 맞아요. 네, 책으로 공부만 하지 마시고 네, 맞아요. 역사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네, 천재 오라질 홍님. 제목이 갓나 스타일을 듣고입니다. 새날의 모든 방송을 열렬히 들으며 생활하는 애청자입니다. 새날의 여러 방송 중에 홍강철, 김연희 씨가 들려주는 북한 이야기를 특히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0회 방송에서 서울에 대한 발언은 듣기 불편했습니다. 푸나님이 이 방송을 기획한 목적은 북한을 바로 알고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감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했을 텐데 김연희 씨는 자꾸 사상 비교를 하며 은연중에 북한이 우월하듯 말합니다. 김연희 씨가 말한 서울이 너절한 것은 각양각색의 시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지 주인의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북한처럼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푸나님이 적절히 끊어주고 화제 전환을 해주니 이 정도지 김연희 씨는 평소 발언에 대해 조금 생각하고 순화시켜서 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편하게 좀 느끼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김연희 님은 북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사실 남한을 의지대로 오신 게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댓글들을 가끔 보면 아 북으로 보내지 왜 안 보내?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안 보내주는 거거든요. 네. 네.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김연희님 북으로 보내기 운동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북한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남한으로 거의 약간의 사기 납치 식으로 이제 남한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맞습니다. 이해를 바래서 이 김연희 씨하고 홍광철 씨 하는 그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네. 왈가왈부 네, 네. TV라고. 거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막 다른 내용 말고 또 다 굉장히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분의 그 사정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들어가서 봐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이제 북한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시고 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런 데서 말하는 거짓말 북한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사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남한이 미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한 사람들한테 속아서 내가 이용을 당해서 나는 가고 싶은 북한에 가지 못하고 지금 이 나라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데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해왔고 하니까 남한이란 나라를 좋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러시는 분이잖아요. 그냥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이런 시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얼마나, 넓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북한에서 여기 남한에 와서 자기가 뭐 대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듣보잡들이 여기 와서 막 떠들고 있으니 본인이 또 답답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던 이메일이었고요.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이메일 열려 있으니까 questionkorea@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이번에는 이메일들이 많고 그리고 길이도 많이 길어서 조금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네. 보내신 분 입장에서는 내 내용이 왜 좀 잘렸지? 다른 의도는 없고 그래도 하고자 하는 말씀들의 네네. 흐름은 다 나와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 가겠습니다. JS 선님, 윤석열, 당신은 그 당시 무엇을 하였는가? 5.18 항쟁은 당신들의 정치 노름의 대상이 아닌 것을 똑똑히 배우기 바랍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님. 광주에서 도망친 선배의 친구를 집에 숨겨줬었죠. 저희 집은 대구. 그걸로 엄마 아버지께 엄청 야단 맞았는데 그날 그 선배의 친구가 광주 실상을 알려줘서 짐작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분노가. 아버지께 야단 맞으며 그 선배에게 들은 얘기를 하니 아버지가 타임지를 내보이며 네가 들은 것보다 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넌 안 된다. 라고. 그래서 왜 나는 안 됩니까? 라며 싸운 기억이 나네요. 부모님 속 많이 썩혔는데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미안함만 있습니다. 하늘님, 이젠 당시 기관총 소사한 헬기 조종사 이름 정도쯤은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당시 알지만 봐도
당시 일지만 봐도 나올 텐데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당시나 지금이나 막연하게 헬기 솟아 있었다고만 할 때인가? 시간이 흐른다고 있었던 일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네, 해마다 5월이면 이제 5.18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해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참 신기해요. 4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더 이제 좀 알려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도 빨리 좀 이렇게 공개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군 자기가 북한에서 와가지고 네. 그것도 거짓말이었다고 네, 또 네. 밝혀졌는데 별로 그렇게 세상이 발칵 뒤집혀지지는 않더라고요. 그 굉장한 일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 의원님들 또 우리 또 많이 알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미얀마 사태를 보면 미얀마 그런 혁명을 보면 그 광주 항쟁 때 어땠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주변에 또 그 당시에 광주에 계셨던 분들 통해서 또 얘기를 이렇게 좀 들어보면 정말 그 공포스러웠던 네.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하여튼 시간이 좀 빠른 시일 안에 여러 가지 전모들이 좀 밝혀지고 또 처벌될 사람들은 좀 처벌이 또 되고 좀 마무리도 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 정신은 이어가야겠지만요. 네, 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 유족들이나 그 영령들이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그 임을 위한 행진곡조차도 못 부르게 나라에서 압박을 했었잖아요. 북한군이다 몰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정말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할게요. 네. 바람소리님, 정말 답답한 건 민주당 내 회색 분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다. 그 스스로를 회색 분자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당 대변인의 초선 오적 이소영이를 임명해 제대로 된 민주시민의 생각을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특별대책위원장에 또 왕수박 김진표를 임명해 완전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대책이 나오고 있다.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의 노고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지들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분명한 건 조국을 지켜내지 못하면 민주당 당신들은 다음 총선에서 절대 의원이 되지 못할 거다. 봄날님, 개혁하라고 머리수 늘려놨더니 그냥 수박 숫자만 늘려놓은 셈이 됐네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등의 칼 꼽는 인간들과 그 인간들을 따르는 국회의원들,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HMK님, 민주당은 수박들에 의해 썩어버렸다. 장담하건대 민주당은 침묵만 할 것이다. 180석 밀어줬더니 협치, 침묵만 하더니 오히려 조국 전 장관님과 문 대통령님을 버리고 공격했다.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 촛불을 들어야 한다. 민주당 수박과 국힘당과 적폐, 인과응보. 네, 이윤천님,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께 별 볼 일 없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우리 국민들 민주당 180석 이뻐서 몰아준 것 아닙니다. 개혁하라고 표를 몰아줬더니 부동산 처리하라고 표를 준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우선 핵심만 정리할게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핵심 법안인 언론, 검찰 이해충돌 방지법 과연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지금 보니 암울합니다. 송영길, 윤호중 의원님께 묻습니다. 왜 조국을 싫어하는 노웅래와 추미애를 싫어하는 박광온을 옆에 앉혔는지 지금의 민주당은 비전이 없습니다. 매킴님, 요즘 새날에서 민주당 비판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찬성합니다. 꼴통으로 가고 있는데 편들어 줄 순 없죠.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네요. 깜도 안 되는 것들이 배지 달고 입 나불거리는 걸 보고 있자니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공부도 안 하나 봐요. 예전에 이재명 싫어했는데 우리도 여우같이 정치하는 리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한국 정치 관심 많습니다. 때때로 후원에 관한 말이 나오면 페이팔로 후원하고 싶어도 길이 없네요. 해외에서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관심 가져주세요. 손일선님, 초선들의 헛발질 때문에 이러다 대선에 지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민주당은 관심이 없습니까? 윤석열은 분명히 대선에 나옵니다. 개검이 저 난리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주기 위한 거고 윤석열은 가만히 집에서 숨만 쉬고 있을까요?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윤 씨가 대통령이 되면 전두환과 이명박 2탄이 나올 겁니다. 대통령과 조국 장관 누가 지켜줍니까?
민주당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모략향기님, 김의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님, 이분 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정녕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참 뭐가 그리 구린 게 많으십니까? 구린 게 있었으면 의원직 나오지 말았어야지. 간다 끝까지님, 읽어주신 메일 내용에 100번, 1000번 공감합니다. 골수 민주당 지지자로서의 정말 민주당에 화나고 짜증납니다. 수박들, 왜 그따위 수박들을 영입한 건지 의리 없는 민주당 헛개비들 진짜 화납니다. 우리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을 같이 기억할 겁니다. 헛소리하는 수박들 반드시 응징합시다. 서진원님, 정부 정책에 도움은커녕 이해할 수 없는 정책만 내세우는 당 지도부, 왜 지지자들을 지치게 하나? 지도부가 당을 만지고 있다. 서민을 이해 못하는 기득권 지도부, 거기서 나오는 정책, 그저 한숨만 나오지요. 이재명 지사님 대통령 만들기에 도움이 되고 싶어 남아있지, 대선 아니면 지도부 봐서라도 이 당에 있기가 싫다. 네. 새날이 그동안 정말 민주당 비판을 잘 안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은 부분에서 맞아요. 실드치고 응원하고 그러는 방송이었는데 최근에 진짜 어떤 분 말씀처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거는 어찌 이제 숨길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대변하는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그 막 이렇게 다른 국회의원 분들이나 그다음에 당직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이 현실을 인식하는 게 진짜 우리 유튜브 하는 사람들보다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이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지금 되게 굉장히 어떤 절벽 끝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뭔가 평화로우신 것 같다. 아직도. 지금 민주당이 위기라는 거, 지지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 이 감정을 뼈저리게 못 느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야, 너희는 떠들어라. 그래도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뭐 이런 태세가 아닌지 그런 또 의심도 가질 수 있을 만큼 행동을 하시는 것들 같아요. 지금 민주당 당사 앞에서 그래서 저희 뭐 개국본 네네. 그리고 저번 주에도 이번 주에 푸나님 또 월요일 날 가서 발언도 하시고 또 곽동수 선생님 21세기 조선의열단 그리고 등등 여러 진보 유튜버들 이제 나와서 5시부터 7시까지 방역 지키면서 집회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정치 클리핑 하고 네네. 발언하거든요.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민주당 당사에서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워크숍이 있으셨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때가 아마 5일차였을 거예요. 매일매일 나와서 하고 계시는데 비가 그렇게 오고 지지자들이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분들이 그냥 쓱쓱 들어갑니다. 보고.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분들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당대표 나가겠다 뭐 여기 자기들이 선거 나오겠다 하던 그 초선들 이 유튜브에 와가지고 절절절 한번 출연하게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얼굴 알 거란 말이죠. 이종원 대표 알 거고 곽동수 선생님 알 거고 신비님 알 거고 푸나님 알 거고 근데 모른 척하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나마 보고 얘기하고 인터뷰하고 갔던 사람이 정청래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그 다른 분들은 그 김영배 의원님. 우리가 딱 알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외에는 그냥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10차 때인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당사 직원들조차 물 한 모금 주러 나온 적이 없어요. 바로 앞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끝나고 갈 건데 소리 한번 지를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 알 거예요. 아는데도 그러는 게 참 말씀하신 대로 무슨 태평한 생각인지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는 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실은. 그렇죠. 민주당사 앞에서 이렇게 목소리 내는 게 국힘 지지자들이 아니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와서 민주당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화가 나고 지금 위험하다는 건지 그 신호인데 그거를 모른 척 한다라는 게 굉장히 정말 뭐라고 할까요? 진짜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초선 의원들 더민초라는 곳에서 뭐 쓴소리 경청 공청회인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 열어서 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당사 앞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도 안 듣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진짜 모르겠네요. 헛짓거리죠, 헛짓거리. 다음 대선이야 뭐 저희가 당연히 우리 민주당 정권 연장을 하려고 뽑을 거지만 그 다음 뭐 국회의원 총선 때 기대 안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겠죠? 아니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목표는 지금 국회의원들 재선하고 삼선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할 수 있지만 당장 정권을 빼앗기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되냐고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아니 진짜 다른 네. 거 몰라도 그 검찰 수사권이라도 조금 박탈을 시키고 네. 좀 그런 좀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언론 개혁 그거 두 가지만 좀 완벽하게 해줘도 이 억울한 마음, 이 분한 마음들이 좀 이렇게 네네. 누그러질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더 하들이 나는 것 같아요. 제발 각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답답하신 분들은 네. 민주당 다 앞으로 5시에 항상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할게요. 네, 최정민님.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지검장을 지키는지 버리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를 보면 박 장관님의 정체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의 천적이며 이미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켜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당 운명을 걸고 이성윤을 지키세요.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서둘러 공수처법 바꾸세요. 지금의 형편없는 바보 공수처장 같은 사람이 또 뽑히면 안 됩니다. 정 안 되면 직선제로 바꾸세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법 규정도 바꿔서 집권세력 다수당이 총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번처럼 조남관, 배성범 등 비개혁적인 윤석열 하수인들이 대거 후보가 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 폐지, 또라이 판사 탄핵법도 입법해야 합니다. 법원의 배심원 제도와 고위 판사 직선제 도입도 빨리 추진해 입법해야 합니다. 최소한 대선 전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언론개혁법 신속 처리 후 대선에 임해야 겨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개혁법은 대선 후보자 중심으로 맹렬히 입법하세요. 이명 박근혜 시대로 돌아갈 것 같아 불안합니다. 민주당 수박들은 뒤로 빠지세요. 개혁파들이 전면에 나서서 싸우세요. 개혁적인 의원만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수박들, 눈치쟁이들은 다음번 총선 때는 대대적인 낙선운동이 벌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각성하세요. 180석을 주었더니 소수당 때보다 더 일을 못하니 어떻게 믿고 개헌선인 200석을 주겠습니까? 공수처장 직선제 좋네요. 네. 이런 중요한 지책은 맞아.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요즘에는 진짜 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어떤 개선이라든가 그런 의제들이 좀 많이 떠올라서 사람들이 네.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 소환제라든가 국민 발의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듭니다. 이게 대의민주주의라고 우리를 대표해서 뽑아놨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회 민주주의는 지금 조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검찰총장도 교육감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대의적으로 뽑으면 직접으로 뽑으면 다음에 검찰총장 누가 될까 하고 막 저희들이 이렇게 막 떨리는 일이 없을 텐데 뭐 이게 안 될까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계속 할게요. 최미애님, 농담과 웃음으로 현실을 털듯이 얘기하지만 죄송합니다. 여기 읽을까요? 네, 계속. 황희두가 정말 민주진영 유튜버로서 바른 길을 가면서도 고되고 힘든 일을 겪고 많은 공격과 모욕도 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짠하네요. 필링 황님, 황희두님, 제 패친 힘내요. 후원은 했는데 딸이 없어요. 적폐청사님, 황희두님 꼰대 세대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만 항상 응원합니다. 황희두님과 같은 젊은 청년들의 적폐청산을 위한 행동하는 양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이가 젊다고 젊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금욕에 사로잡혀 젊은 노인들이
삶의 철학은 실종되어 껍데기로만 보여주려는 세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꼰대들이 만들어 놓았기에 부끄러워 나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중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그래도 황일두님이 있어 나라의 미래가 희망이 보입니다. 네, 뒤에 이거까지. 이거 읽을까요? 예. 새날에서 말씀드리는데 황희두님 검찰구형 2년 받으셨잖아요. 후원 많이 해주시라고 신한은행 110-517-339947 황희두. 네, 황혜드님 계좌고요. 그 변호사도 선임하고 해야 되니까 형사 사건을 진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요. 네, 네. 후원 많이 해주세요. 또 2년 계시려면 영치금도 필요하고 하니까. 아직 그냥 실형을 구형이 받은 게 네. 아니기 때문에. 장난이고 아기가 그리고 전혀 좋게 네, 좋게 생각해서 많이 해주시라고. 네. 네, 그 적폐청사님 말 되게 공감이 가네요. 젊은이들이 너무 금욕에 사로잡혀 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고 젊은이는 아닌 거죠. 그 요즘 진짜 20대 남자 이야기 많이 하는데 나이가 젊다고 다 젊은이는 아니라는 말이 그 언론에서 말하는 그 20대 남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네, 계속 갈게요. 임유심님. 외국 살면 앤틱 중고품 가게, 동네 거라지 세일에서 싸고 쉽게 구입 가능한 찻잔 그릇 많습니다. 그분의 취미와 관심이 그릇 콜렉션이었던 것 같은데 콜렉션이 책이고 음반이었으면 괜찮았을까요? 요즘 민주당 의원들 지지자들 마음에 패배감과 모욕을 주면서 다른 동네에 동냥질 다니는 것이 역겹습니다. 이 강모님 70평생 살았지만 지방대학 표창장 위조했다고 징역 4년이라는 건 이해 불가다. 일반인도 아닌 교수가 어떻게 위조를 합니까? 대학교에서 표창장 안 주었는지를 서류로 입증도 못하는데 유죄 선고한 판사는 옷 벗어라. 자격 없다. 김정복님. 하나의 해체했듯이 윤짜장파 해체해야 공정과 정의, 평등이 완성됩니다. 50대, 60대는 포털이나 조중동, 가짜뉴스에 속아서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언론개혁, 검찰개혁 확실히 합시다. 네. 임진님 하실 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 그냥 나갈까요? 네. 네네. 다니엘 강님, 갑갑하네. 인간의 대권 후보를 놓고 윤 짜짜로니 멧돼지와 인간이신 이재명 지사님께서 경쟁을 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언제쯤 인간 대 인간의 선거를 볼 수 있을지. 쥐를 보내니 닭대가리가 왔고 그들을 보면서 힘이 좀 더 센 멧돼지까지 설치면서 국민들의 일부가 숭상하네. 무슨 대통령 선거가 토속신앙도 아니고. 스트라이커 최님, 쥐 닭에 이어 돼지까지 가지가지 한다. 명불리님, 방송이 이재명의 주인공이면 댓글도 이재명 얘기만 합시다. 단합 좀 합시다. 맨날 조국이니 뭐니 이미 떠나간 사람 얘기해서 대체 뭐 하겠다는 것이고 뭔 생각들이신지 모르겠어요. 대선 안 중요해요? 필요 없어요? 네. 뭐 댓글은 다양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명불리님한테 제가 한마디 하려고 저기 네. 명불리님 대선 중요해요. 네. 그 명불리님 같은 이런 생각 가지신 분만 좀 많이 없으면 대선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지 마세요. 아, 최근에 그 네. 유튜브 같은데 네네. 악플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 아니더라도 이제 네. 모든 그 유튜브에 다 댓글 아니 악플들이 있기 마련인데 네네. 요즘 이 악플러를 퇴치하는 방법으로 네. 악플을 이제 상단에 고정해 놓는 방법을 쓴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상단 고정을 하면 네. 그 악플이 댓글의 맨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지울 수도 없고요. 지울 수는 있어요. 아, 근데 지울 이제 근데 그 밑에 대댓글 네. 대댓글 다 사람들이 수많은 댓글 하니까. 중에 아, 하나의 네네. 악플이면 아. 시선이 안 갈 수 있지만 아예 악플이 아예, 딱 고정이 돼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로 꽂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글을 지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미님이 약간 그래서 이거를 그 행위를 하신 네. 거예요. 네,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계속 갈게요. 박구님. 경선 연기는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길이다. 경선 연기는 규칙 변경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유리한 규칙으로 바꾸는 경험을 얼마나 해봤을까? 거의 없지. 있는 사람들의 특권을 보는 사람들이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앤더슨 13님, 우리는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합리적이라 문제다. 백신 관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3분 이상 할애해서 따박따박 따지는 것보다는 괌은커녕 옆집도 못 간 해외는 이런 한마디 한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회찬, 이재명, 유시민의 언어가 필요한 시대다. 현재 시대는 저들한테는 10초 이상 문장 사용하지 마라. 저들은 집중력 제로, 이해력 제로, 복잡한 거 싫어하는 좀비라 그냥 짧게 한 방으로 보내야 한다는 걸 명심하자. 네. 앤더슨 13님 말씀 너무 공감이 됩니다. 네, 진짜 말 길게 해봤자 언론에서 써주지도 않고 임팩트 있는 한마디 그거 진짜 노회찬, 이재명, 유시민님들이 다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안 되면 노력을 해야죠. 그 광고 카피 관련된 뭐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 고급진 쇼맨십이 굉장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뭐 민주당 의원들은 점잖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점잖은 게 미덕이 아니에요. 네. 아유 나는 안 했어요. 허허허 하면 뭐 하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맞아.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라는 거 말을 하고 계속해서 그 화를 내고 해야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너무 원칙을 네네. 확고하게 새겨 놓으면 자신의 어떤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는 것도 네. 있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같으면 아까 그 보통 뭐 여우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자처럼 할 수도 있는 그런 조금 이제 유동성 있고 유연성 있게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한 자질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시원한 한방들을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 맞아요. 네. 계속할게요. 우유님, 고 이선호법. 언론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감히 고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많은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당장 소방기복법 개정안으로 119 먼저 신고 의무를 추가하고, 둘, 근로기준법 일부 법률안 개정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추가하여 근로감독자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 셋, 지방정부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권의 공유를 입법함으로써 가장 빠른 입법 대처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새로운 청을 만드는 큰일을 진행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듭니다. 내 삶이 지켜지는 나라, 든든한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의원님과 우리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저희가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대는 이야기가 공정이잖아요. 네. 그 공정을 이야기할 때 왜 이런 고 이선호 씨 같은 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공정 안에 들어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공정이라고 하면서 항상 뭐 인국공 사태도 그게 아니지만 비정규직이 정규직 됐다라는 그런 박탈감 때문에 또 막 분노를 했잖아요. 사실관계를 따지지도 않고. 근데 이런 좀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 하청 노동자 분들, 이런 분들은 나랑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건지, 왜 선택적 공정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그게 네. 공감 격차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신의 선 자리가 다르면 인식이 또 새롭게,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작 통과됐을 때는 중대재해법으로 됐대요. 기업자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누구의 로비의 결과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빼고자 하고 또 유예를 주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누더기가 돼서 통과됐다는 말이 네, 저희가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도 너무 안타깝고, 그러한 것들도 빨리 뭐 개정 작업이 시작이 되거나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정말 그때는 분노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시간 지나면 또 여전히 그 모습.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공사의 비정규직이 내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런 위험한 환경에 내가 노동자로 일할 일은 없는데? 라는 생각이 이런 좀 말씀하셨던 공감 격차, 분노하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공정하고 이거는 정의인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마음 속에는 올라가는 어떤 것과 동일시, 성공한 사람들과 우리가 동일시를 하지만 조금 뭐 힘들게 사시고 어렵게 살고 이렇게 보통 뭐 저 사람 실패자야라고 하는 그 위치에 우리를 동일시하진 않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그 자리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전태일 열사가 많이 떠올랐어요. 음. 그 전태일 열사는 자기는 재단사까지 올라갔는데 그 재단사의 입장에서는 진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일명 시다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완전 하층 계급인데 눈에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막 번호로만 부르거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인권까지 다 생각하고 그래서 노동법,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면서 자기 몸을 내던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이 없다라는 거. 그게 좀 아쉽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또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고 이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이런 것들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게끔 힘을 실어주고 목소리 내주고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계급이나 자기 계층을 떠나서 어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그런 분들을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할게요. 네, 묵자 4월 차이님. 새날 코너 중 늘 기다려지는 민문연과 방학진 실장의 방송 고맙습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 역사 적폐 청산까지 끝까지 간다. 길버드네님. 지난번 방송 보고 곧바로 민족문제연구소 입회하였습니다. K클리널스님. 코코메디 푸나님부터 써보시고 후기 내주세요. 이사도라님. 나는 김성수의 흥분된 호통에서 김어준의 큰 웃음처럼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땡큐. 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직 공감뿐 사연입니다. 대놓고 말하는 시모 대 뒷담화하는 시모 어떤 게 나을까요? 일단 저희 시어머니는 후자세요. 신우한테 고지곧대로의 불쌍함 더해서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 며느리가 요새 전화 안부가 없네. 나한테 화난 게 있는 건지 불편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 나는 잘 지내려 하지만 며느리가 내가 싫은가 보다 하면서 눈물 지으신대요. 신우는 그거 듣고 남편한테 고지곧대로 일러바치고 남편은 그거 듣고 저한테 시모한테 가끔이라도 전화해줬으면 좋겠다 해요. 저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자주 하면 2-3번 했어요. 시댁 방문도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 했고요. 일 있을 땐 매 주말마다 방문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런 소리 들으니 잘하고 싶어도 잘하기가 싫으네요. 막상 만나면 또 티 하나 안 내고 대하세요. 차라리 대놓고 연락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어머니가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근데 저는 여기서 네. 그 시누이를 그렇죠. 좀, 네, 저는 지적을 하고 싶네요. 가장 문제는 신우예요. 네, 시누이님이 좀 중간에서 역할을 좀 잘해주시면 이분 쓰신 분은 나름대로 또 다 하시는 편인 것 네네. 같은데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시누이분께서 잘못 좀 행동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중간 역할을 맞아요.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갈등의 원인은 신우입니다. 남편도 신우가 1차, 그 다음 남편. 1차 가해자, 2차 가해자. 네. 왜냐하면 뭐 시모랑 며느리 사이는 어떻게든 좀 서운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이니까. 남인데 맞아. 그래서 그거를 자기 가족한테는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그냥 듣고 끝내면 되지. 그거를 왜 전달을 합니까? 전달한 신우가 잘못이지. 그러면 남편도 그 말을 들었으면 아 그래 그게 아니었어 하면서 그냥 끝내면 되지. 그걸 왜 또 와이프한테 전달을 하냐고요. 이 2명의 문제야 2명이. 그러니까 시누이가 엄마가 그렇게 하면 이제 평소에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 뭐 전화하고 이런 거 모르면은 뭐 이제 슬쩍 물어봐서 조금 이제 아는 상황을 만들고 해서 엄마 아유 요즘 뭐 애들 다 그렇지 내지는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야 뭐 하는 식으로 해서 엄마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막아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아무튼 저는 시누이님의 행동이 맞아요. 네, 좀 마음에 네. 들지 않습니다. 근데 뭐 시누이나 남편이나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야 걔가 나한테 전화 이렇게 많이 안 하고 나 섭섭하다 이렇게 막 서로 얘기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걸 뭐 끊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또 남편도 그렇고 그냥 신경 쓰지 마시던가 맨날 전화하십시오. 맨날 전화하세요. 맨날 전화하세요. 그 시모보다는 본인이 더 오래 사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네. 이거를 뭐 고쳐야겠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인데 뭐 이런 거 신경 쓰고 삽니까? 이거는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 전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남편도 시모한테 나한테 그 얘기 전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시어머니가 신우한테 하소연하고 이런 거는 막을 수 없고 그거는 뭐 둘 사이에 또 이렇게 감정을 푸는 문제니까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말을 전하는 거는 여러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일단 나한테 말 전하지 마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시기를 네. 권유드립니다. 권유드립니다. 네, 새날 한라인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이메일과 댓글로 방송 채워갔고요. 네,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현재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